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좀 내용이 조금 늦었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북일의 계룡 리시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 예, 지금 뭐 분양 받아라, 예, 분양 받지 말아라, 여러 가지 지금, 예, 의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예, 제가 데이터 이런 내용이랑 제 의견하고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예, 이제 우리 분양, 예, 청약하시는데, 예, 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계룡 리시빌 이제 분양가입니다. 예, 평균 분양가 2,180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예, 베고타입 같은 경우는, 예, 8억에서 8억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힐스테이트, 예, 분양가 한번 보죠. 예, 평균 분양가가 1,830만원대였어요. 그리고 자, 포레자이, 이쪽은 송파죠? 이쪽은 하남 쪽이고, 예, 포레자이가 한 1,820만원대였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95A 타입, 예, 95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예, 이때 포레자이가 6억 2천에서 한 6억 7천 정도에 이제, 예, 분양이 됐고요. 자, 힐스테이트, 예, 비슷한 평형으로 이제 98 타입으로 이제 봐야겠죠? 예, 요게 지금 분양가가 한 7억대 정도로 일단 분양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양가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계룡 리시빌 같은 경우는 지금 105 타입이죠. 예, 105 타입이 지금 8억인데 8억 2천에서 8억 7천인데 예, 같은 거로 볼게요. 여기서 일단 자, 우리 이제 102 타입 북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한 예, 6억 6천에서 한 7억 2천. 그리고 우리 포레자이 같은 경우는 예, 이건 108 타입 이거는 뭐 테라스 타입이니까 거의 이건 한 7억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같은 평형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105 타입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리슈빌이 보면은 한 350만원 정도가 좀 분양가가, 자, 업이 됐다고 좀 보면 되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따졌을 때, 예, 평형대, 이건 한 39평형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39평형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평형대로 하면은 한 1억 3,600만 원이 좀 업이 되고, 예를 들어서 494가구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이 정도 선으로 좀 업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한 674억 정도가 예, 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게 다 그대로 예, 업이 된 걸까? 예, 요거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북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토지 낙찰가가 한 78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예, 분양가는 예, 1830이었죠? 예, 그러면 한 235%, 그러니까 토지 낙찰가 대비해서 물론 이제 공사비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데 자, 우리 계룡 리시빌은 이 당시에 낙찰가가 예, 970 정도 됐습니다. 즉 이게 낙찰가 상승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요거 우리 하남 요 토지가에 비해서 한 200 정도를 더 주고 낙찰을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자 볼게요. 같은 조건으로 예, 우리 힐스테이트 있죠? 같은 조건으로 235%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원래 그냥 한 2,290만원 정도로 이제 분양이 돼야 돼요. 일단 그냥 간단한 논리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거는 2,180이에요. 2,180 평균 분양가가. 그러면은 오히려 223% 정도 적용이 된 거거든요. 낙찰가 대비해서. 그냥 요 데이터로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일 힐스테이트가 더 재미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서 재료를 어떤 거 쓰고 이제 공사비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예,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일로 돌아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먼저 계룡 리시빌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우리 북일 힐스테이트 있죠? 분양 받은 거랑, 예, 우리 포레자이 이분들이 이제 분양 받은 거랑 과연 잘 받은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자, 이걸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그 내용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구호 타입들이에요. 다 구호 타입. 구호 타입들이고, 이게 위례에서 하남 쪽, 엠코타운 플로리차랑, 엠코타운 센트럴이라고, 요것들이 이제 매매가 된 사례들입니다. 요 사례가, 자, 이게 답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왜냐, 얘가 준공된 시점이 엠코타운은 2015년도고, 센트로엘은 2016년도입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시기에 일단 비과세 조건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좀 하시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있었고요. 2017년 4월부터.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4월 정도에 한 8억 6천 뭐 요런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요 놈이 자, 2017년 9월 달이라는 거는 이제 8이 됐지. 전후로 해서 이제 가격이 퉁 튀어줍니다. 이 파리 대책 전후로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4월에서 불과 한 5, 6개월 사이에 요거는 조금 거품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놈 가격이 쭉쭉쭉쭉 비스무리해 오다가 자, 이게 이제 2018년도부터 조금 이제 오르는, 좀 상승세를 보다가, 2018년 9월, 이게, 9.13 대책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 강남 다 비슷하죠. 그 대책 나오는 시점에서 또, 퉁, 쳐집니다. 무려 한 1억 5천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거의 이제 1년 사이에. 이것도 다소,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반론을 제기하실 분 있을 거예요. 뭐 이게 트램라인이니 이제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다룰 거예요. 북일의 쪽. 자, 또 1억 5천이 또 상승합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1억 5천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세알람 생각은. 자, 그러다가 요 놈이 다시 쭉 오다가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센트로엘이라는 게 또 거래가 좀 이루어져요. 거래가. 왜? 얘도 이제 그 2년 일단 보유 조건 만족하고 비과세 조건으로 매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딱 요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1억 1,500부터 해서 몇 건이 이루어집니다. 많게는 1억 2천까지. 이게 딱 어떻게 보면 9.13 대책 나올 시점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통 매수를 또 해줍니다. 이렇게. 그것도 1억을 더 붙여서. 그쵸. 자, 요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여기 이제 플로리체 있죠? 요 놈은 그 타입인데, 얘가 요렇게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또 9억 6천 거래가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물론 아파트 단지가 물론 조금 틀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거의 2억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과연 또 정상적인 거래로 봐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쵸? 이게 또 15층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2017년도부터 해서 19년도 이때까지 거의 2년 만에 우리 그 위례 쪽도 뭐 다른 게 아니라 3억 4천 정도가 뜁니다. 극히 뭐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대책 나오면서 퉁퉁 튀는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금액가로는 볼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일단 우리 엠코타운 플로리차랑 센트로엘 같은 경우는 일단 볼게요. 이게 2013년도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경쟁률이 1.6이었고 그때 당시 분양가가 1690 정도였어요. 그리고 엠코 센트로엘은 한 1720 정도에 분양을 했고 이때 당시 분양가가 6억에서 6억 2천이었습니다. 자, 요 데이터로 보면은 거의 일단 준공되고 나서 뭐 그러니까 15년 16년 만에 거의 2배가 뛰었죠. 그런데 여기서 염두하실 부분은 요런 거래가들이 지금 그 정상적인 이거 막 계속 나오면서 거래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거래는 거의 없어요. 왜? 지금 호가는 많이 올라가 있지만.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6억에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치고 빠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피한 거죠. 해피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분양가에서 요 당시에 한 2억 정도 더 올랐죠. 그쵸? 요 금액으로만 보면은 2억 6천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요 금액들이 다소 지금 예를 들어서 트램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소 좀 이렇게 감안이 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당시에 이게 언제냐 2018년 작년 요 당시에도 좀 했던 게 이제 트램 라인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또 트램 라인이 이제 하는 거로 일단 결정이 나면서 약간 또 이렇게 쳐주고 대책이랑 이런 거 또 맞물렸던 시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오르게 된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제가 전반적으로 다루겠지만, 이거 보세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6억대죠. 6억대 다 이제 6억대죠. 자, 포레자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여기서 뭐 3억, 4억, 그런 로또는 아니라는 겁니다. 로또는 아니라는 거고 적어도 어느 정도 상승 효과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분양가라는 거고요. 일단 여기는 제가 요 부분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건 이대로 넘어가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리슈빌이죠. 이 분양가. 분양가 지금 얘기가 나왔죠.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일단 리슈빌은 이렇게 송파 지역이고 한 200만 원 정도 어쨌든 낙찰이 돼서 더 비싸게 분양을 받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프로티지로 봤을 때는 북일해가 분양가가 훨씬 더 재밌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요 리슈빌 같은 경우는 우리 낙찰가 대비해서 2180 이제 평균 분양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봤을 때 이제 리슈빌만 보고 볼게요. 낙찰가 여기는 한 200만원 더 줬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거 우리 리슈빌 분양가랑 요거랑 따져서 볼 때는 한 350만원 정도 분양가가 좀 상승이 된 거거든요. 물론 지역 조건도 물론 가만히 됐겠지만 그랬을 때 상승분이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가구수로 따질 때 가구수로 449가구다. 뭐 이런 상승분으로 했을 때 공급평형 만약에 39평형 이 정도로 일단 그냥 잡았을 때는 한 290억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거를 다 이 평수가 아니죠.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물론 이거보다 더 큰 평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 300억 정도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봤을 때 그러면 요렇게 따질 때 보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힐스테이트나 그리고 우리 포레자에 대비해서 한 6천만원 정도가 좀 더 업이 됐다. 우리 가구당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 일단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리슈빌 분양가 2180이죠. 근데 8억에서 일단 8억 7천 정도 105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럼 이거 한번 비교 대상을 한번 보시죠. 105 타입으로 이제 우리 비교할 만한 데가 우리 위례 신도시의 중앙 푸르지가 있습니다. 송파 중앙 푸르지오. 그러면 요 놈도 보면은 자 2017년도부터 이렇게 쭉 거래가 이게 답니다. 2017년도부터 거래된 게 이 105 타입 여기선 지금 105 타입은 없고 106 타입, 107 타입 이렇게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럼 요 놈이 처음에 이제 매매가 된 게 한 10억 정도의 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8일 대책 나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막 이상하게 상승 계속 기조가 있었어요. 상승 좀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10억 정도의 좀 매매가 되다가 요놈도 보면은 이제 8일 대책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1억이 통 튑니다. 1억이 튀고요. 좀 상황은 같습니다. 또 이렇게 쭉 오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2월달에 한 13억짜리 거래가 한껏 통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2018 이게 이제 9.13 대책 나올 쯤입니다. 또 이때 최고 9.13 대책 나오고 나서 13억 5천
14억 5천에 거래 한 건이 탕 생깁니다. 대체는 참 희한하죠. 희한하네요. 희한하네. 서울이나 전반적인 데가 다 주요 이런 지역들이 참 희한하게 막 이렇게 고가. 제가 말씀드렸죠. 신주야 우리 어디예요? 청담동. 제 영상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거긴 7억을 더 주고 사셨죠? 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도 한 건, 많아야 두 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송파 푸르지오도 자 5월부터 이렇게 쭉 보면 거의 2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3억 5천 가까이가 오릅니다. 자, 요것도 지금 이거를 뭐 트램라인이랑 이건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건 별도로 제가 다룬다고 했어요. 예. 트램라인이 나중에 이제 지하철은 10년 뒤에나 일단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요것도 극히 좀, 제가 볼 때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가는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또한, 예, 푸르지오도 보면은 이제 3월달입니다. 지난달이에요. 예, 여기도 보면 6층짜리가 11억 8천에 또 거래가 됩니다. 자, 이것만 해도 벌써 2억여 원 차이가 나죠? 이것만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또 정상적인 거래가라는 거죠. 예, 한번 청취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먼저 이제 요 놈의 이제 우리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예, 일단, 그 남이래 쪽에서 우리 송파 푸르지오가 분양가가 제일 셌어요. 왜? 이쪽이 그 지하철역 있죠? 예, 지하철역 이제 생기는데, 예, 그쪽 라인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가가 일단 송파 지역이고, 자, 1820이었어요.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39평형으로는 지금 가정을 하면은, 이거 전용률 따져서, 계략적으로 그러면은 한 7억 정도의 분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런데 일단 매매가 나온 게 한 거의 3억 가까이 올라서 나왔죠? 올라서 나왔습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양가, 예, 물론 이제 보세요. 분양연도 보세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뭐 집가 상승 그런 부분도 가만히 돼야겠죠. 이거는 2012년, 13년도 한 거니까. 자, 요럴 때 이제 평균 2180이면 한 360만 원이 좀 업이 된 겁니다. 이거 그냥 사실 관계에서 근거에 대해서 일단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39평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1억 4천 정도가, 예,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편적으로 만약에 10억 거래가 된다고 보면은 여기서 1억 4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예, 차익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예, 근데 이걸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또 이제 언론에서 뭐 얘기하듯이 뭐 3억이니 5억 시세 차익이 있다. 비단 제가 이제 북일에만 예를 들지만 강남 정거 제가 뭐 그랑자이, 예, 레미안 라클래시 다 말씀드렸죠? 거기도 다 포함되는 내용일 거고요. 그 3억, 뭐 4억 로또 분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우리 서울 뭐 전 지역 다, 뭐 청량리나 뭐 강남 요즘 이제 계속 나올 것들 다 얘기지만 3억, 4억 이 로또 분양 저는 생각은 접으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합리적으로 오른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그 몇 건 하나 또 이루어진 거, 이제 그런 거 갖고 이게 다 시세이냐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분양해라, 분양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막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예, 투기꾼한테 조언하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분양 우리 추세로 보면 다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을 하고요. 예, 또 실거주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이렇게 엄청난 그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예, 일단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하고 일단 실수요자도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실수요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 가치가 좋은 거 있으면 막 사라 이렇게 부추길 건가요? 예? 그건 아니죠, 또. 예, 그 부분은 두 가지겠죠. 실소유자한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할만하다. 뭐 이거 하나 아니면은 또 이거를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막 이렇게 달라붙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막 더 조언을 해주는 격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분양을 하라, 말아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자, 이런 의견들은 예, 참고할 만해요. 참고 충분히 하죠. 물론 제 의견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로또 분양 똘똘한 한 채. 예, 지금 그 비정상적으로 저는 이제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거 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막 3억, 5억, 심지어 뭐 7억까지 예, 오른 그 가격에 대해서 예, 그리고 언론에서 로또 분양 그 가격을 기준으로 예, 심지어는 호가를 기준으로 뭐 로또 분양 똘똘한 한 채 내용은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차익을 보고 그 기대는 일단 좀 접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지금 요거는 이제 실소유자가 이거 진짜 분양 받으실 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요런 내용들에 또 현혹이 된다고 할까요? 해서 이제 무리한 투자 있죠. 물론 지금 무주택자지만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됐을 때 여기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접근은 위험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지금 강남 이런 데 좀 금액이 많이 올랐죠. 제가 10년, 예, 예를 들어서 20년, 예, 그 전에 이때 주택을 매매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예, 하셨던 분들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계속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죠. 예, 다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면,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예, 이제 금액이 이제 올라준 거죠. 예, 금액이 올라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이제 좋은 시절이 온 거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거 분양을 받을 때 염두하실 부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그런 시세 차익을 볼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적어도 내가 실거주하면서 예, 이렇게 좀 살다 보면은 예, 분명히 제가 이거 내용은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북일에 서울 제 의견입니다. 부세알람 의견. 전반적으로 요동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금액도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지만. 예, 그럴 때 좀 요동은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북일의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로또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 그 분양가 대비해서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상승할 여력은 있다. 예, 일단 지금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혹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제 이게 지금 전매 제한이 뭐 이렇게 8년, 예, 우리 그 북일의 우리 그 계룡 리슈빌은 4년이죠. 제가 볼 때는 4년 때가 좀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매매 시기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는, 예, 그, 거래가도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근데 이제 8년 정도, 그 이후라면은, 예, 충분히, 주위에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주위에 많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도 그렇게 재미는 없다. 예, 그거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지만, 예, 맞습니다. 근거 있는 얘기지만은, 예, 그, 제가 이게 별도로 다른 일이라는 거죠. 북일에 대해서. 여기 특징상, 여러 가지 여기는 북일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3억 차이 로또 분양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닐 거지만은 그렇게 분양가 대비해서 내가 손해보고 팔 그런 또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덧붙여서 조만간 제가 이 내용을 이제 공시지가 발표가 되죠. 예, 요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양도세 관련된 내용하고 예, 종부세 관련된 내용하고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걸 다뤄드릴 거예요. 이런 근거로 해서
만약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제가 영상 보시는 분 있으시면은 한번 제가 나중에 이거 다룰 때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호가를 가지고 지금 기대 심리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위험해요. 제가 이제 그 부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다룰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 분양권, 북일의 이제 전망 관련한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도 가끔 지금 분양권 전매 뭐 그런 거 문의가 와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북일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힐스테이트나 이런 데는 8년이죠. 예, 이거 나중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폭탄으로. 이것만 또 별도로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남유래 이거 분양권 전매 때문에 지금 많이 걸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내용 제가 같이 한번 남유래 사례를 빗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분양권 전매 정말 위험합니다. 예, 제 얘기 들으세요. 이거는 예,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왜 위험한지, 왜 폭탄으로 얼만큼 돌아올지.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이제 매도자 입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호가가 많이 올랐을 때, 예, 접근 방법,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면 좋은지. 왜냐면은 제가 질의를 또 많이 받는 게 지금 일시적 2주택 조건인데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비과세 조건으로 못 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주택임대사업자 뭐 문의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저 이제 부세알람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민간 분양도 있지만은 예, 참 공공분양, 지금 시점에서는 공공분양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일에도 전매 제한 8년이죠. 예. 물론 이제 공공분양은 이제 거주요건 이런 것도 좀 들어갈 거예요. 분양가 대비해서. 그렇지만은 공공분양이 아마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북일의 쪽 한안감일, 고덕강일, 과천 제이드자이, 그리고 예, 광주역 있죠. 예, 요거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면은 요놈들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할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을 것 같냐. 자, 물론 저는 이제 북일해를 좀 추천하고 드리고, 제가 이제 뭐 북일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전망이나 이런 거. 왜냐면은 북일해는 여기 또 송파 지역이고, 물론 이때 이제 분양가도 좀 잘 나와줘야 된다는 좀 조건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아마 이거 SH공사에서 좀 잘 해주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예, 그럴 때 이놈들이 충분히 나중에 좀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진짜 로또가 아닐까. 예, 강남 왜 이런 그 이유 근거는 그거예요. 투자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매도자 입장분들은 이 내용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면은 예,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뭐 궁금해하고 투자 개념이 좀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은, 예, 이거 우리 주택을, 정부 취지도 그렇고, 지금 현 시점상, 예, 우리 주택을 지금 이제 투자 개념으로,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투자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양도세나 이제 종부세 이런 또 관련된 것들이 같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예,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방배 그랑자인이 뭐 레미안 라클래시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자꾸 제가 호가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왜냐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너무 이게 부풀렸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무조건 다 안 좋다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다 분명히 이제 실거주 용도로 하실 분이 있을 거고 내가 거기가 만족도가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지 이제 주의를 하라는 거는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로또 분양은 아닐 거라는 거 이제 그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택이든 예 거기에 또 다 의미가 있죠. 어떤 뭐 상징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조건 예 이제 분양받지 말아야 될 거라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필요한 분들은 있을 것이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주의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시세 차익이 엄청 뭐 날 수 있는 그런 로또 분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거주 목적, 실거주 이런 것도 물론 뭐 하시겠지만 나중에 여기 막 좀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방금 영상 보셨나요? 예,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급적 저는 이제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금 관련해서 절세 방안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한번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